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인천 연수갑이 지역구이고요. 지금은 교육위에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7정조위원장을 맡아서 교육위 그리고 문체위, 여가위의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래서 3.1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을 거쳐서 한미회계법인을 창업을 하고 전문가로서의 삶을 쭉 살아왔죠. 물론 한 사람의 시민이었고 또 우리 가장이었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5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해서는 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날 이후부터는 가장으로서 생활인으로서의 삶도 살았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한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고 했던 그 말이 아마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개천의 미꾸라지였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인천의 용현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는 재능은 물려주셨지만 사실 넉넉함은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보다 비범하지 않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개천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미꾸라지처럼 주어진 환경에 나름 순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개천 안의 미꾸라지가 어느 날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용기 있는 개천의 미꾸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가치관을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진학했던 학교가 대건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톨릭 학교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했는데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저의 인격이라든가 가치관,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좀 더 초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생각 안에 형제나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삶과 신앙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위선이라든가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지향하고 추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함질함울이라고 표현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위를 하면서도 많은 대표 발의된 법안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법안은 대한교육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만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공교육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대한교육 기관은 학교라고 명할 수도 없고 학생이라고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30만 명쯤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포용하고 포용국가 대한민국, 포용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저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또 안전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잘 살기 범위에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도 포함이 되겠죠. 아마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평화가 정착되는 한반도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은 대한민국의 정치이고 이 정치는 정치가가 도구로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바로 시민의 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시민의 그 높은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뭐 오래된 사실은 교육개혁을 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거든요. 이렇게 경쟁 일변도의 교육, 이거 과연 바람직할 건가? 학습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한 36개국 중에서 한 35등을 한대요. 그렇게 수학 능력 뛰어나고 경쟁에 잘 견뎌내고 정말 노력하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세계에서 36개국을 심사를 해봤더니 35등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과 정당을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안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의 제도처럼 독립성을 갖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장기 사진을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안녕, 4년 후에 박찬대. 나는 4년 전에 박찬대야. 20대 국회 때는 4년 동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년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결석한 적이 없는데 4년 뒤에도 역시 21대에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이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항상 밝은 얼굴과 미소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다정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 4년 뒤에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편안하고 인상은 더 좋아지기를 바래. 정쟁 속에 휘말려서 욕심을 내면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년 뒤에는 내가 봤더니 이 영상보다 더 밝은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4년 뒤에 확인하도록 할게. 그러면 4년 뒤에 보자.